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27일 열린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한창현 후보가 제32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27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31대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한창현 후보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151명의 만장일치로 한창현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인준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날 총회에는 총 151명이 정회원 자격으로 참석해 총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창현 후보에 대한 공식 인준이 끝난 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인 정재균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한창현 당선자에게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한창현 당선자는 앞으로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취임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고민해서 훌륭한 집행부와 또 2년 동안 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현 차기 회장 당선자의 인준이 결정되자 총회에 참석한 한인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32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당선되신 한창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을 맡으셔서 앞으로 해주실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뉴욕 한인회 32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한창현 후보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한인들의 뜻을 모두 결집시켜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진행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창현 제32대 뉴욕 한인회장 당선자는 4월 한 달간 인수인계 작업을 마친 뒤 5월 1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합니다. 한편 이날 뉴욕 한인회 총회에서는 한창현 회장에 대한 인준 작업 이외에도 제31대 뉴욕 한인회 측 개정위원회의 총회 규정 및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선관위 설치 규정 구체화와 집행부 구성 재조정 등 1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한 2010년도 뉴욕 한인회 측 개정안에 대한 인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MKTV와 KNN 방송의 특별 후원한 뉴욕 한인 봉제협회 주최 자학 패션쇼에서 파슨스대에 재학 중인 심주보 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봉제협회가 26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미디어 코리아 그룹 특별 후원으로 제4회 패션 장학생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30주년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그동안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 봉제업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진은 더욱더 매진할 것입니다. 이 패션쇼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봉제협회가 크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꾸준히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 뉴욕 패션을 아마 이 일부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더욱더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뉴욕 한인 봉제협회는 지난 81년 맨하튼에서 협회를 창설한 이후 줄곧 한인 이민 1세 주력 업종으로서 봉제 산업을 미 한인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여러 우리 교포 사회의 여러 지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물신양무로 기도한 덕택으로 오늘의 영광을 같은 자리에서 이런 잔치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학생을 포함한 거주 학생, 미국 거주 학생 전체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좀 문호를 넓혔고요. 지금까지는 3학년, 4학년 위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학년도 이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장학 패션쇼는 팀버튼 감독 영화의 주제로 총 9명의 출전자가 도전해 그중 영화 혹성 탈출을 주제로 디자인한 파슨스를 재학 중인 심주보 씨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I'm just completely happy. I'm ecstatic and I'm just honored that all the judges, all the professional industry in fashion, they recognize me for my work as a designer and as an artist, so I'm really grateful. 봉제인의 밤 행사에는 최상규 협회 부이사장이 봉제인의 상을 수상했고
오재영 고문 변호사가 감사패를, 한인 패션 학생의 정슬기 씨가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박치근, 양광석, 최교택, 피상용, 황재용 고문이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잔리호 감사원장을 포함한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주최한 봄철 네일앤스파쇼가 26일 프로싱 대동연회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쇼에는 지난해보다 방문자 수가 크게 늘어 연인원 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 한인 네일협회 주최 봄철 네일앤스파쇼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방문자 수가 50% 증가한 1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불경기 극복을 위해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행사장을 찾은 네일업체 종사자들이 많았다며 여름철 성수기에 대한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스프링 스파쇼에는 정말 성황리에 많으신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불경기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제품을 접했을 때 좋은 부가적인 창출을 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네일아트 전문업체와 스킨케어, 네일 가구, 그림 벽지 등 80여 업체 부스가 신제품과 주력 제품을 선보이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트바이오필은 유로 벨기엔 제품으로 천연 얼게닉 성분입니다. 당일 세안과 화장이 가능하고 여름에도 시술이 가능한 안전하고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스킨케어 전문업체인 보트바이오필은 실생활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필링 제품을 선보였고 영네일은 컬러젤에 사용할 수 있는 반짝이를 선보이는 등 참여업체들은 자신 있는 제품들로 불경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네일쇼에서는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모금운동과 함께 협회 차원의 회원 배가 운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29일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문부 과학성은 30일 오전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뒤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30명으로 구성된 교과서 검정 심의회는 한국의 독도와 프릴 열도, 센카쿠 열도 등 영토 문제와 관련된 검정 의견을 낼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과서 저작 편집자들이 알아서 영유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술하는 쪽으로 알아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이 그동안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나 일본의 미래 세대의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레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북한 UEP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자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북한 UEP 문제의 출현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긴박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관련 문제는 육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은 물론 비핵화 진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은 관련국이 서로 마주보면서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한편 회담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변인은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스 중국 외교부 장관의 이날 회담과 관련해 양국은 한중 관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각 영역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 정세와 육자회담의 조기 개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과거 걸프전과 루안다 대학살 등 국제적 위기 상황과 비교해 리비아 위기 사태에 초고속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29일 지난달 15일 리비아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 지난 19일 유엔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공습을 허용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까지 3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던 과거에 비교해볼 때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신은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고 약 일주일 뒤인 27일 나토의 28개 회원국이 모여 나토가 서방에 대리비아 군사작전 지휘권을 행사키로 합의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는 28개 회원국이 며칠 안에 합의에 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속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약 20년 전에 1차 걸프전 당시에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1990년 8월 2일부터 연합군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하기까지 5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상습 무임승차 승객 단속에 나섰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후 지갑을 두고 왔다거나 기차를 잘못 탔다는 식의 핑계를 대는 승객들의 명단을 만들어 대응키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7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승무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은 4번 이상 무임승차한 사람을 이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이 다시 무임승차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승무원이 다음 정차역에서 하차시키거나 불응할 경우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들로 인한 운임 손실은 연간 2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앞다퉈 미국의 불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미술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부 시절 미국에서 공부하며 학점을 딸 수 있도록 미국 캠퍼스 설립을 추진합니다. 카이스트도 뉴욕 시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뉴욕의 분교 설립을 추진 중이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등도 관련 규정이 완화될 경우 미국 분교를 적극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익대는 남과주의 학부학생이 재학 중 일정 기간 유학하면서 학점을 취득하는 해외 교육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홍익대 관계자는 영상과 영화, 애니메이션, 복합미디어, 테마파크 사업과 미술 디자인 교육이 발달한 곳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을 현지에서 실무 교수로 초빙할 것이라며 토종 영상 디자이너를 외국에서 키우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페이스북 우울증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사이트가 온라인 웹사이트에 빠진 10대들에게 우울함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소아과 아카데미의 소셜미디어 지침 작성을 주도한 소아과 의사 그웬 오키프 씨는 자긍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하는 것은 특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시각각 새롭게 올라오는 페이스북 친구들의 새로운 활동상이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진들은 자신을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는 괴로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소아과 아카데미의 소셜미디어 지침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온라인 사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페이스북 우울증과 같은 여러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 감식으로 무죄가 입증돼 석방되는 수감자들이 증가하면서 범죄인들의 유전자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범죄인을 기소한 이후 DNA를 채취해 보관토록 하고 있는 주는 50개 주 가운데 텍사스주 등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수감자들의 무죄 입증을 위해 DNA 이용을 장려하는 민간단체인 무죄 프로젝트는 1990년 이후 미국 내에서 DNA 검사를 통해 자백이 잘못된 것으로 입증된 사례가 60여 건에 이른다며 범죄인 DNA 체계적인 보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무부 산하 국립치안연구소는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DNA 증거 보관과 관련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2012년까지 마련하기 위해 공조 작업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지출이 전월에 비해 0.7%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미국 상무부가 2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 지출 증가율은 시장 전문가들이 추정한 0.6%를 약간 웃도는 것입니다. 소비자 지출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대표적 경기 지표입니다. 개인소득은 1월 1.2%에서 2월에는 0.3%로 증가폭이 둔화됐으나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소득 증가율은 전문가들이 예상치인 0.4%에 약간 미달했습니다. 세금과 각종 보험료 등을 제외한 처분 가득 소득은 0.1% 줄어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소득 증가율이 소비자 지출 증가율을 밑돌면서 저축률은 6.1%에서 5.8%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강원도에서 방사성 제논이 검출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12개 지방 방사능 측정소에서 공기 중 부유물질을 포집한 뒤 분석 중에 있으며 서울환경방사능검시센터에서도 포집된 공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드가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방사선량은 평상시 자연 방사선량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하나 환경이나 인체는 영향이 없다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에서 방사성 물질 요오드 및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32도, 섭씨 0도, 체감온도 24도, 섭씨 영하 4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맑고 깨끗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 예정이니 겉옷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7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기온 32도, 섭씨 0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